고질적 눈질환 치료 복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시는 겹쳐 보이는 증상인데 하나가 두 개로 보여요. 뭐 어지러워요, 양눈을 뜨면 어지러워요, 이런 증상 때문에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눈에는 이제 그 눈동자가 안구내에 6개의 근육에 의해서 눈을 이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4개의 직근과 2개의 사근에 의해서 전후 좌우 회전 운동을 이렇게 하게 돼서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인 빛을 저 안에 수정체에서 초점을 맞춰서 망막까지 잘 이렇게 도달할 수 있게끔 눈 운동에 하는 근육. 근데 근육은 저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경. 항상 인체 내 조직은 다 신경이 뇌에서 전달되는 신경. 특히 이제 눈은 뇌신경이라고 그래서 3번, 4번, 6번 뇌신경이 상하, 좌우 회전 운동을 신경에 의해서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에 문제가 있거나 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또 신경 접합체, 그 신경과 근육이 만나는 접합부에 이제 이상이 있거나 또 이제 뇌에 이상이 있거나 왜냐하면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이기 때문에 여기 주변부 뇌신경뿐만 아니라 뇌에 있는 신경이 눌리거나 압박받거나 종양이 있거나 그래도 복시로 보이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문제인지 신경의 문제인지 뇌신경 접합부의 문제인지 신경근 접합부의 문제인지 그런 것들을 감별해서 진단을 해야 되고요. 또 나타나는 양상이 이제 양눈을 뜨면 일반적인 경우 거의 대부분이 많은 환자분들이 양눈을 뜨면 어지럽고 한눈을 이렇게 가리면 어지러운 게 괜찮다 그래요. 초점이 안 맞으니까 복시가 있게 되면 양안 복시와 단안 복시라고 둘로 구분을 하는데 양안 복시인 경우는 눈 자체 이상보다는 아까 얘기한 뇌신경 또 신경근 접합부 신경과 근육의 접합부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그 대표적인 병이 근무력증이 됩니다. 신경근 접합부에 문제가 생기면 근육이 힘이 없어지고 근육 운동이 주관하지 못하니까 근무력증이 되고요. 또 3번, 4번 뇌신경의 문제. 신경이 주관하는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인체 내 조직은 다 이렇게 신경과 근육이 이렇게 주관하기 때문에 근육을 강화시키면 신경이 강화가 되고 신경이 약해지면 근육이 무력해지는 또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 그래 여기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구안화사라고 해서 구안화사라고 그래서 여기 3차 신경이 지나가는 이 부위가 귀 뒤에서 이렇게 안면신경마비라고 그러죠. 또는 구안화사라고 그러는데 안면에 흐르는 신경이 여기 귀 뒤에서 이렇게 얼굴로 가고 이렇게 입가로 가고 그래서 안면신경 찬 데서 자거나 무리하거나 찬바람 쐬거나 또 면역이 약한 상태에서 안면신경이 틀어지게 되면 마비가 되게 되면 눈과 입이 제 역할을 못해서 이렇게 틀어지는 현상. 눈물도 나고 눈도 잘 안 깎이고 입도 틀어지고 침도 흐르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신경이 마비가 되면 근육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구안화사 입과 눈이 삐뚤어지는 그런 증상. 근데 복시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에서 이런 그 마비성 사실 신경이 제 역할을 못하는 마비가 되게 되면 안에 있는 눈동자 움직이 장애가 오면서 복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원인을 이제 양안 복시. 그러지 않고 이제 눈동자 자체의 문제, 뭐 아까 백내장이 있다든가 또는 뭐 원추각막이 있다든가 또는 난시가 있다든가 눈 자체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복시가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렇게 진단을 할 때 일단 복시 환자가 오면 많이 어지러움을 호소하고 그러면 일단은 양안 복시를 의심을 하는데 양안 복시와 단안 복시의 감별점은 눈을 떴을 때 한쪽 눈을 가리고 보세요. 그러면 복시가 없어진다. 그러면 양안 복시. 한쪽 눈을 가려도
여전히 복시로 보인다 그러면 단아복시. 그래서 단아복시는 눈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눈을 가린다고 복시가 없어지지 않고요. 양아복시는 아까 얘기한 근육, 신경, 그러니까 눈 외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근육이 문제가 있거나 또 뇌신경에 문제가 있거나 또 신경과 근육의 접합부, 그런 접합부에 문제가 있는 근무력증이 있거나 또 뇌에서 내려오는 전달 경로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양암 복시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바깥쪽으로 이제 신경이 이제 그 근육을 주관하고 6개의 근육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근육 운동을 시켜보는 겁니다. 바깥쪽 보세요, 안쪽 보세요, 위 보세요, 아래 보세요, 회전, 우회전, 좌회전. 근육 운동이 제대로 되는지, 바깥쪽으로 눈동자가 잘 안 돌아가면 근육이 마비가 된 거죠. 우리가 이제 안면신경에서도 이쪽이 마비가 돼버리면 건강 쪽으로 당겨져 버리잖아요. 마비가 되면 마비는 힘이 없어지는 거니까 제 역할 못하는 거니까 확 입이 틀어지듯이 눈동자의 마비 상태도 이렇게 움직여 보는 겁니다. 움직임에 장애가 있으면 이 경우는 신경마비, 뇌신경마비로 보는 거죠. 바깥쪽이 안 되는지 안쪽이 안 되는지 위로 올라갈 때 잘 안 되는지 아래 운동이 잘 안 되는지. 그래서 근육 운동을 눈동자 운동을 시켜봐서 어느 쪽에 장애가 있는지 구분을 하는데 구분은 3가지로 구분해서 봅니다. 수평복시, 양옆으로 2개로 보이는 경우, 양옆으로 2개로 보이는 경우, 그런 경우는 6개의 근육 중 좌우로 움직이는 직근이나 그걸 주관하는 신경의 문제. 당연히 좌우로 이렇게 복시로 보이는, 이쪽 상하는 복시가 안 보이는데 좌우로만 복시로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수평복시라고 그래서 양 옆을 움직이는 직근의 문제나 그 직근을 주관하는 신경의 문제. 그다음에 상하복시, 양 옆에는 볼 때는 불편하지 않는데 위아래 볼 때 복시로 보인다. 위로 보면 복시로 보인다든가 아래로 보면 복시로 보이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직근이나 그걸 또 주관하는 신경의 문제로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회선복시라고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기울이면 겹쳐로 보이는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상하 좌우에서는 괜찮은데 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러니까 보는 경우는 사근의 문제. 아까 직근 불안뿐만 아니라 2개의 사근이 있다고 그랬죠. 사근이 문제가 있으면 한쪽 방향으로 기울이면 겹쳐 보이는 것이 좋아지고 물체가 기울어져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복시로 안 보인다 그러면 옆에 사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양암복시인가 단암복시인가는 눈을 가려서 보는 걸로 이렇게 감별을 하고요. 수평복시, 수직복시, 회선복시는 수평으로 근육운동 장애인지 상하로 근육운동 장애인지 또 물체가 기울어져 보인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면은 기울어져 보이지 않으면 이건 사근의 근육의 문제의 장애인지. 그래서 복시 환자가 오시면 일단은 눈의 문제인지 눈 외적인 문제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단암복시, 양암복시를 구별하고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한눈을 가려보는 것. 그 다음에 수평복시, 수직복시, 회선복시는 양옆으로 근육장애가 있는지 상하로 볼 때도 심한지, 그 다음에 물체가 기울어져 보인다고 그럴 때 이렇게 옆으로 고개를 움직여서 보면 잘 보이면 이건 옆에 사근의 근육의 문제로 보고 치료합니다. 그래서 복시가 이제 더 양암 복시의 원인은 아까 얘기한 눈 근육의 문제. 근육의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신경근 접합부, 신경과 근육 접합부에 그 제 역할 잘못해서 오는 근무력증 근무력증뿐 있고 근육이 비대돼서 근육 운동이 잘 안 되는 이제 갑상선 항진증
갑상선 항진증은 갑상선으로 인해서 자가면역 질환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균, 바이러스, 세균을 공격해야 되는데 면역 체계가 내 눈을 공격하는 거죠. 내 눈을 왜 공격하겠어요? 내가 나를 공격하겠는데 그 공격의 결과물로 안근이 부풀어 오르고 안근 여기 눈꺼풀에 물이 차게 되고 갑상선 항진증의 저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갑상선 항진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우리가 이제 눈이 부풀어 오른다는 것은 안쪽 안구 내에 그 압력이 올라가고 그 이상 조직이 많이 생기게 되면 눈을 밀어내겠죠. 그래서 이상 그 안구 내에 지방이 증식되고 지방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종괴가 이루어지고 딱딱한 덩어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눈꺼풀의 부종 수분이 흡수가 이렇게 많아지면서 자고난 붓는다든가 눈꺼풀의 부종이 이루어지고 또 안근이 비대로 인해서 근육 운동에 차이가 생기게 돼서 사시나 복시. 근육이 붓게 되면 당연히 눈동자 움직임이 잘 안 되겠잖아요. 안쪽 근육이 많이 붓거나 아래쪽 근육이 부어서 눈동자 위로 올라가거나 안쪽 근육이 뭉치면서 눈동자를 당기거나 또 뒷당김 증상, 뒤로 당기는 증상, 근육이 비대로 인해서 저번에 그런 증상이 생긴다고 그랬었죠. 안쪽으로 눈이 올리거나 또 뒷당김 증상, 또 아래 근육이 부어서 눈동자 위로 안 올라가거나 근데 그걸로 인해서 아까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이 근육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네 개의 지근과 사근에 의해서 눈동자가 움직이는데 어느 쪽 근육이 부풀어 오르게 되면 근육이 틀어지게 되고 눈동자 움직임에 장애가 오면서 당연히 복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눈 근육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뇌신경, 3번, 4번 뇌신경은 뇌에서 내려오는 직경이니까 이것은 여기 자체의 문제인지 뇌의 문제인지. 그래서 이제 복시 환자들이 이렇게 오시면 먼저 CT 먼저 찍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뇌에 출혈이 있거나 종양이 있거나 또 뇌에 이제 출혈로 인한 혈전 어떤 덩어리들이 뇌혈관 압박하거나 또 뇌압이 많이 오르거나 그래서 뇌 출혈, 종양 또 뇌신경의 압박 뇌신경이 당연히 여기서 눌리게 되면 당연히 여기 와서 장애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복시 환자 두 개로 겹쳐 보여 그러는데 CT 먼저 찍자고 그래서 CT 먼저 찍고 뇌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양한 복시. 눈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신경과 그 다음에 근육과 그 다음에 뇌의 문제 또 신경과 근육의 신경 접합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진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치료는 그래서 이제 복시 환자가 환자한테 가장 좋은 것은 신경과 근육에 가장 좋은 건 온찜질이거든요. 우리가 안면마비 환자들은 신경은 차가운 걸 굉장히 싫어하고 과로하거나 밤새거나 그런 걸 가장 약한 겁니다. 마비가 환자가 왔는데 잎이 떨어진 사람들이 차가운 바람을 쐬면 안 좋듯이 이 복시 환자도 항상 따뜻한 찜질로 신경과 근육의 혈액순환이 잘 되게. 물론 이제 갑상선 항진증으로 눈이 충혈되고 빨갛고 막 증상이 심한 경우는 차갑게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따뜻하게 이렇게 온찜질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한방적인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원인이 이제 양한 복시가 보이는데 한쪽 눈을 가리면 편해요. 그래서 한쪽만 이렇게 가리고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마비성 사시. 뇌신경이 마비가 돼서 오는 경우. 그런 경우 한방에서는 정용탕이라고 해서 처방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정용탕. 틀어진 걸 똑바로 잡아주는 얼굴을 틀어진 걸 잡아주는 마비를 치료하는 약제고요. 그 다음에 또 큰 원인이 뭐 5층에서 떨어졌어요. 뭐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외상성 다치거나 또는 충격이나 어디서 떨어지거나 추락 이런 거로 인해서
오는 경우는 추풍추고 성내탕이라는 처방으로 오열을 치료하면서 이 마비를 치료하는 약을 쓰고요. 그다음에 과로하거나 무리하거나 피곤해서 오는 경우는 배토건기탕. 또 이제 선천성 사시나 또 안근이 굉장히 약한 경우 근무력성에는 비국지향탕. 그다음에 신비혈이라고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과로하고 잠 못 자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그러면서 이제 복시가 오게 되면 비비탕 이런 걸 가감하고요. 간과 간도 약한데 간이 근육을 주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복시는 아까 근육 운동의 장애라고 그랬죠. 그래서 간 기능이 약하고 또 피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과로를 해서 오는 경우는 조간인맥탕을 쓰게 되고요. 또 간호한데 찬바람을 쐬거나 무리했다, 풍사임내했으면 보관탕이라는 처방을 씁니다. 그다음에 뇌출혈이나 종양 또는 중풍 이런 후에 이제 복시가 오는 경우 뇌신경이 압박하거나 눌리거나 또는 중풍 후에 뇌의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오는 경우는 보양환호탕이라는 처방을 쓰고요. 또 뇌압이 상승하고 이 안압이나 뇌압이나 수분 대사의 장애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오령산을 가감해서 처방합니다. 복시는 정리하면 이제 양한복시, 단한복시가 있고 구분은 눈을 가려 보이는 거, 가려서 어떤지를 보는 거, 그걸 보는 거고 나타나는 증상은 수편복시, 수직복시, 회선복시 이렇게 구분을 하고 한방적으로는 아까 마비성 사슬인지 외상성인지 근무력성인지 과로에 온 건지 뇌의 문제로 중풍이나 뇌신경 압박 종양으로 온 건지 뇌압이나 올라가서 온 건지를 구분해서 치료를 하고 이런 한방 치료와 함께 침 치료도 이렇게 구분이 자세히 돼 있어서 그에 맞게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질환으로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